앞에 계신 안민석 의원께서 3년 동안 정말 충분하게 준비하고 기획해서 터뜨려서 이제 그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실까지 맺었어요. 그 가운데 상당한 큰 수혜를 입은 사람이 그동안 만들어진 지지율이 대통령 탄핵의 수혜만 입어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건 잘못된 거죠. 자기들이 탄핵을 감행해가지고 예? 국정 공백을 자기들이 야기해놓고 또 헌법재판소에다가는 빨리 끝내라. 그것도 인용해라. 이런 식으로 윽박지르는 거는 이건 오만 방자한 태도고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검찰 공소장이라는 거는 검찰의 의견일 뿐이고 어허. 검찰의 수사 자료라는 거는 그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검찰이 밀실에서 만든 자료일 뿐이에요.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 기록이 일시에 제출됐고 지금 또 어저께 그 김수현 씨라는 분에 의해서 녹음된 2,200개의 녹음 파일이 또 수사 기록에서 또 현출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또 헌법재판소로 또 온다고요. 수사를 엉성하게 해놓고 우선 정치적 탄핵부터 감행한 다음에 특검 등을 통해서 이 자료를 갖다가 자꾸 수집하고 짜맞추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도 벌어지고 저런 사태도 벌어지고. 2달 만에 끝내라? 현실적으로 그 변호사한테 사실 지나치게 무리인 것은 틀림없거든요. 이 사건 자체가 워낙 비중이 있고 또 이 그 국정 혼란 사항을 최대한 빨리 끝내게 하는 그런 어떤 당위성은 물론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변호인들이 여러 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아무리 나눠서 한다 하더라도 이 짧은 시간에 하기. 네, 한국경제신문입니다. 그 지금 이메일을 확인한 태블릿 PC가 개통자가 누구로 돼 있고 돈은 누가 냈었는지 혹시 확인하십니까? 개통자는 여기 그 개통자라든지 구체적인 돈을 이 태블릿 PC 사용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 단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통신사에 이제 등록을 해서 사용한 태블릿 PC인데 개통자 명의 정도는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건데 확인이 됐냐는 질문입니다. 그 관련된 부분은 다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 개통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예, 개통자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이메일 계정과 그 연락처 등록이 최소한으로 되어 있다는 거 말씀입니다. PC에 지금 개통이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명의가 어떤 누구로 확인되어 있냐는 질문입니다. 네, 그거는 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인이 안 되신 거죠? 자, 어쩌면 태블릿 PC 따위는 필요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어쩌면 태블릿 PC 따위는 필요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측은 세월호 참사 한 달 뒤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모 신문사와 관련 내용을 언론에 알린 특검 관계자를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한 변호인 측은 대통령의 차명폰이 언론에서 대포폰으로 바뀌어 보도된 것 등을 예로 들며 언론도 확인된 객관적 사실만을 보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조사는 8시간 30분 만인 오후 5시 반쯤 끝났습니다.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 구속 후 검찰의 방문 조사는 지난 4일과 6일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지난 1차 조사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13가지 혐의 전반을 조사한 검찰이 2차 조사 이후부터는 각각의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앞선 조사 내용과 박 전 대통령의 답변에 모순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에는 이원석 특수 1부장 검사를 투입해 삼성의 뇌물수수 관련 혐의를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이틀 간격으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은 앞으로 서너 차례 더 방문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7일 이전인 다음 주 후반쯤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구치소 앞에서는 오늘도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모여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외치는 태극기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또다시 열렸습니다. 집회에 참가한 친박 조원진 의원은 자유한국당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대한문 앞과 서울광장이 온통 태극기의 물결입니다. 참가자들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즉각적인 석방을 외쳤습니다.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의도를 연장할 필요가 없는 거고. 주최 측은 자신들이 창당한 새누리당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원진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보수정당이 아니라며 탈당을 선언하고 곧바로 새누리당 입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선 출마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이 애국심을 가지고 나와 있는 이 애국 국민들을 대변해야 된다. 그리고 모섬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참가자들은 대형 태극기를 앞세워 을지로 입구에서 대한문까지 거리 행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106개 중대 8,500명의 인력을 배치했지만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폭력적이지가 않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정말 어르신들이 힘들게 나와서 하는 거 계속 보면서 저희들도 힘들구나 나오게 됐어요. 대통령이 잦은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김무성과 유승민은 29번째 배신을 계획한다. 김대중의 수건 사업이든 아문법을 통과시켜주고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얻어내자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유승민은 야당에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했고 이용만 당한 꼴이 되어 배신의 정체라는 말이 대통령에게서 나오는 계기가 되었다. 5조 3천억짜리 김대중 문화궁전 설립 사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5조 3천억, 건설 비용만 7천억입니다. 그리고 매년 800억 원 이상의 이 운영비가 5년 동안 이제 지원되는 이제 사업인데요. 어찌 보면 김대중 우상화 사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김대중 우상화 사업에 대한민국의 이 국민 혈세가 너무나 많이 낭비가 되고 있는데, 몇 가지 이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신안군에 보면 이제 김대중 생가 개선 사업이 있고요. 김대중 컨벤션 센터, 노벨 평화상 기념관,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 경기 북부도청의 김대중 홀, 강원 양구의 평화댐 김대중 동상, 사이버 김대중 도서관, 김대중 평화재단, 김대중 다리, 동교동 김대중 도서관 등등, 이제라도 좀 김대중 우상화를 위해서 낭비되는 엄청난 이 국민 혈세랄까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이제 국민들이 좀 제대로 바로 알 수 있도록 좀 알려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국 대통령은 세 줄을 걸어내리면서 그들의 우상화 작업물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이다. 싱크로율 100%. 여기 아시아 문화 전당에 주목되는 곳이 하나 있다. 5.18의 성지로 알려진 전남 도청자리에 위치한 민주평화교류원. 이런 것이 왜 아시아 문화 전당에 있어야 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확실한 것은 5조 원의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이곳에서 국민들이 보았던 것은 아시아 문화가 아니라 대통령 탄핵을 위해 든 횃불뿐이었다. 김대중 영화, 우상화에 앞장섰던 이 김무성이나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 국가와 국민 앞에, 특히 국민과의 역사 앞에 반드시 좀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보면 매번 보던 패턴들이다. 효순이 미선이, 말도 안 되는 광우병 선동 때도 이런 시위가 벌어졌다. 꽃보다 아름다운 연예인들의 대중 선동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성과 논리를 무장해제시키고 나면 어린 학생들과 청년들은 다분히 감정적 상태로 빠져든다. 국민이 맡은 무한 책임자에 대한 그 권력을 근본을 알 수 없는 저작권이 아재들에게 던져주고 말았습니다. 국민이 주인다는 또 다른 세력들,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어린아이들의 죽음마저 이용하는 권력들. 여러분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비참한 사고가 왜 그토록 고마울까?